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황트롯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연예계의 충격적인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반짝이는 스타지만 무대 뒤에서는 후배를 괴롭히는 진짜 민낯을 가진 연예인들. 후배 괴롭히기로 악명 높은 연예인 오토킬이라 심지어 입막음 시도까지 있었다는 믿기 힘든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선배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쳐 보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연예계는 언제나 반짝이는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빛나는 스타들로 기억됩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반 대중이 미처 알지 못하는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위계문화라는 이름의 견고한 벽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폐쇄적인 인간관계의 구조입니다. 특히 연예계 내부에서 통용되는 똥군기 문화는 단순한 선후배 간의 예의를 넘어 정서적, 신체적 억압과 강압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똥군기 문화를 상징하거나 논란의 중심에 섰던 5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례를 통해 연예계 위계 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도 깊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5위 유준상. 이상적인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한 배우로서의 길을 걸어온 유준상은 대중에게 믿음직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 후배에게 가한 신체적 체벌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후배에게 물리적인 징벌을 가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단순한 구중을 넘어선 권력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 역시 대학 시절 똥군기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왜 그 고통을 또 다른 이에게 반복하는가. 이 아이러니는 연예계 내 위계 구조가 얼마나 쉽게 학습되고 재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위 문희옥. 선배의 권위와 침묵의 책임. 트로트계의 대표 주자로 활약했던 문희옥은 무대 위에서 강한 카리스마를 뽐냈지만 후배들과의 관계에서는 강압적이고 위계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후배가 그녀의 소개로 만난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희옥은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후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폭력의 비극적 결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권위가 어떻게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3위 DJ DOC. 무대의 자유. 무대 벽억압. 90년대 힙합의 상징 DJ DOC는 자유롭고 통쾌한 이미지로 사랑받았지만 후배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에서는 반항적이고 자유로웠지만 후배들을 향한 태도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후배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동은 후배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하게 만들었고 이는 업계 내 두려움과 침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팀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의 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위 류담. 웃음 뒤에 가려진 공포의 그림자. 그 콘서트로 친숙한 개그맨 류담은 방송에서는 온화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사랑받았지만 실제로는 강압적인 위계 문화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직접 벌을 주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증언은 예능계 내 뿌리 깊은 권위 문화를 고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웃음을 전해야 할 개그맨이 공포와 억압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대중의 배신감을 자아냈으며 류담 본인 역시 이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을 거의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똥군기 문화가 개인의 경력뿐 아니라 업계 전체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1위 양원경. 웃음보다 군기가 먼저인 개그계의 절대자. 한때 유망한 개그맨으로 주목받았던 양원경은 방송계에서 군기 반장으로 불릴 만큼 후배들에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권위적인 언행은 단순한 선배의 조언을 넘어 감정적인 폭력과 통제를 동반했습니다. 특히 후배들이 그의 기분에 따라 행동을 조절해야 했다는 이야기는 권력 남용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라디오 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며 그는 단순한 위계 문제가 아닌 윤리의식의 부재까지 드러낸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개그계의 창의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채널 폐지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이처럼 연예계 내부의 위계 문화는 단순한 전통이나 관행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지만 그 실상은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억압하는 폐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배라는 이름 아래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 반복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세대의 후배들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들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가 절실합니다. 진정한 선배란 권위가 아닌 경험으로 후배를 이끌고 자신의 권한을 보호막처럼 사용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남긴 상처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연예계 내 위계 문화는 단지 한 시대의 부끄러운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신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선배 눈치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색을 잃고 있습니다. 이들의 침묵은 단지 개인의 소극적 태도가 아닌 구조적 공포와 관습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땐 다 그래서라는 말로 포장되는 과거의 억압은 결국 오늘날의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연예계 내 정식 교육 시스템과 멘토링 문화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선배는 후배를 억누르는 존재가 아닌 길을 안내하고 조언하는 존재로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 위해선 업계 전반에 걸쳐 권위가 아닌 인격과 전문성에 기반한 멘토 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둘째, 폭력과 강압에 대한 명확한 제재와 고발 체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이 침묵했던 이유는 를 제기해도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는 냉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익명제보와 제재 절차,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대중의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논란은 일시적인 뉴스거리가 되어 사라지기 쉬우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대중이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사회적 메시지를 공유해야 합니다. 관습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업계, 의가 아닌 존중이 중심이 되는 문화는 결국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넷째, 방송 제작자와 매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문화를 미화하거나 당연한 통과 의례로 소비하는 콘텐츠는 더 이상 제작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공론장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할 때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었는가? 왜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는가? 왜 오랫동안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한마디에 모두 침묵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개인의 반성뿐 아니라 업계 전반의 구조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지 누군가의 꿈이 실현되는 무대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이 짓밟히지 않고 온전히 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켜보며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은 단지 과거의 가십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이자 우리가 외면했던 현실의 일부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졌을 때 그 무대 뒤에서 울고 있던 누군가를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위계가 아닌 창의와 존중 속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를 촉구하고 지켜볼 때 비로소 건강한 연예계에 나아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